네, 앞서서 조금 경계감을 높이는 8월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하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8월의 첫날 지수가 급락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관련한 데이터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야간 선물은 0.24%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8월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우리도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 국내 증시와 관련된 데이터들 반드시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7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악화를 한 데다가 5월과 6월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 다시 올린 점도 투심을 냉각시키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팀장님이신 김호균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고용 부진에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관세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일단은 고용 보고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이어서 발표된 ISM 제조업 PMI, 그러니까 제조업 상황을 살펴보는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것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 분위기를 좀 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5월과 6월에 데이터 수정치가 나왔는데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고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근데 그 상황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월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이런 수치가 왜곡이 되었는가라는 어떤 질문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뒤숭숭한데요.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 이 노동통계국장을 즉시 해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또 연준에서도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투표권을 가진 쿠글러 이사가 전격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현재 상황을 맹 비난하면서 이 쿠글러와 함께 파월도 사임해야 된다고 이 파월을 정조준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고용 부진이 확인되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냐 혹은 혹시 이미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즉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이렇게 높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는 호재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시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관세 여파로 현재 이 상황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관세 영향뿐만이 아니라 고용 데이터가 미끄러지고 있는 듯한 부분을 과연 이러한 왜곡이 왜 나타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고용 악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체크하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어닝 시즌이죠. 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M7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테슬라,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이거나 비교적 선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직 AI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 거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이 AI 반도체와 AI 전력 인프라 쪽의 자체는 수급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금요일 날 좀 충격적인 상황에서 일부 악재가 등장할 수는 있지만 이 AI 모멘텀을 역행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번 이 고용 쇼크발 지수 조정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관세 충격 이후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자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높은 상황이었고 이런 어떤 이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갑자기 없던 악재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협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국가들 간의 얘기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8월은 이 계절 효과를 얘기하는데 월가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난 시즌입니다. 그러면 조정의 분위기가 나왔을 때 호가가 상당히 얇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엔비디아가 8월 한 23일쯤에 실적 발표 내놓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모두 실적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주가 빠졌고요. 테슬라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상 외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8월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8월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휴가 시즌이다. 따라서 8월 중순까지는 월가 매니저들의 휴가로 인해서 호가가 얇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가 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팀장님의 첫 번째 포커스픽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네, 포커스픽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코어위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잖아요. 네. 최근에 뭐 서클과 함께 상장 이후에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줬고 피그마의 어떤 열풍과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해당되는 종목을 뭐 추천하는 관점은 아니고요. 예. 관심이 많으신데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이 코어위브는 이제 오라클은 좀 아실 거예요. 오라클 같은 이 일반 클라우드 아닌 네오 클라우드, 약간 신형 클라우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분리는 이제 빅테크 아마존, 구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는 좀 다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약 25만 대의 GPU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고객으로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IBM, 메타 등이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는 2030년까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란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예.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 기업 중에 가장 큰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어떤 기업보다도 이 아마존이나 구글보다도 이 코어위브에서 먼저 준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최근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성장세 상당히 높은데 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50%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아직은 적자 기업은 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위기적인 부분이 약간 리스크인 상황은 이 GPU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GPU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데 과연 GPU에 대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리스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어뷰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서학 투자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챙겨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GPU를 담보로 대출받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팀장님의 두 번째 포커스픽 바로 열어보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커스픽 종목은요, 비트마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된 이 신생 암호화폐 기업이죠. 비트마인에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기업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코어위브가 한두 달 정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라 한다면 이 비트마인은 요새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데이터를 저는 중요해 보는데 최근 2주간에 랭킹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해당 기업이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그루들이 좀 많이 좀 여기 참여를 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기업이긴 한데 컨셉을 잡은 것이 이 투자자분들께도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지금 스트래티지라고 상을 바뀌었죠. 예. 해당되는 기업은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어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전략을 비트코인은 이미 저 기업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 우리는 이더리움으로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더리움에 이제 해당
그 MSTR을 불리는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 즉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자본을 또 확충해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목표고 그거에 따른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전략으로 이더리움 보유액이 약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약 전체 물량의 5% 이상까지는 보유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많은 그루들이 참여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라고도 알려진, 그리고 이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로 알려진 피터 틸이 지분은 무려 9.1%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투자력이 굉장히 유명한 톰리, 펀드스트의 톰리가 이제 이사진에 특히 의장에 합류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서학개미의 영원한 친구죠.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에서도 해당 ETF, 해당 이제 종목에 대해서 순매수를 상당히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 뒤에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은 정말 초변동성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등장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도 해당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그리고 저기 캔들 하나가 작게 지금 최근 차트는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한 10몇 %짜리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변동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좀 핫하고 이슈를 끌고 있지만 서학개미가 좋아한다고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은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더리움 하면 비트마인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서학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핫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투자할 때 유의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스트래티지도 그리고 비트마인도 좀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를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난주 쇼크에 가까운 고용지표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면서 좀 악재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 주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경제지표 일정 자체는 이제 중량감이 있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만, 일단은 관세 협상 관련해서 아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 간의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AMD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발표들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지금 뭔가 노이즈가 연준에 관련해 노이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에 관련된 최근에 불거진 지정학적 위기, 이런 위기가 더 강할지 아니면 이런 실적이 강할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기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버티는 종목들을 잘 포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이 반등할 때 해당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얻기 때문에 하락장에 너무 멘탈이 나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균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해외주식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